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경국TV 김경국입니다. 총선 결과가 야당에 완전히 치우친 여소야대로 나타나면서 야당의 폭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의 상황이 하루하루 너무나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일 평일 아침 그날 예정된 일정으로 벌어질 상황을 미리 보는 오늘을 준비할까 합니다. 많은 시청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4월 25일 미리 보는 오늘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의 회담이 원래 예정대로 준비됐다면 오늘 정도로 열릴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이재명 대표 재판이 예정돼 있고 모레부터는 또 주말인 관계로 회담은 빨라야 일요일 또는 내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 오늘은 회담에 앞선 2차 실무 접촉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된 서미화 김윤 당선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합류를 선언합니다. 이로써 조국 혁신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오늘로 한 달째입니다. 정부는 오늘 당장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파악했지만 의대교수단체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자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주도하는 영수회담 2차 실무 접촉 전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첫 실무회동에서 회담 날짜와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40여 분 만에 회담을 종료했었습니다. 1차 회동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대해서 2년간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비롯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최상병 사건 관련 특검 수용, 그리고 거부권 자제 등 세 가지와 함께 1인당 25만원 지급 처리를 위한 추가 경정 예산 13조 원 편성 등 일명 3+1 의제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지금 여권으로부터 회담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 이런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사과부터 요구하는 것은 회담을 하겠다는 자세로 볼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에 따라 오늘 회동에서는 첫 회동에서 민주당이 내놓았던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율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동이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에 지금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야당과의 소통 물꼬를 텄다는데 지금 의의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끝까지 고집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회담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 배제할 수도 없을 전망입니다. 여권에서는 사과 요구에 대해서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라면서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영수회담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부권을 잘못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안 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사과하라,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밀어붙이고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이런 주장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도 만약 계속 사과를 요구할 경우 회담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협상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우리가 무엇이 아쉬워서 영수회담을 하자고 했겠는가? 아쉬운 건 민주당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다.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혀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이재명 대표는 일단 윤 대통령과 만나는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우 전국민 대상이 아닌 차상위층 등으로 범위를 축소해 선별 지원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 아닌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라는 야당의 요구는 대통령실에서 수용할 수가 없고 수용해서도 안 되는 안건이라는 점에서 절충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아마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론하지 않겠다, 이런 전제 조건 아래 대통령실의 다른 사안에 대한 양보를 강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양보할 경우 국정 운영 기조가 흔들릴 수 있고 또 보수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첫 만남은 양측에서 모두 상대를 떠보는 측면이 더 강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실무 접촉에서는 조금씩 물러서는 안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민사회 몫으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던 서미화, 김윤 당선인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합류를 선언합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적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서는 서미화, 김윤 당선인의 합류가 절실했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 날아가는 순간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석을 확보한 상태인 조국혁신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 사회민주당, 새로운 미래 당선인 총 6명 물론이고 서미화, 김윤 당선인과도 손을 잡아야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서미화, 김윤 두 당선인이 잔류를 선택하게 되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0석까지 모두 171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진보당 목 2명, 정혜경과 전종덕, 그리고 새진보연합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등 4명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반대해서 징계를 받는 형식으로 출당돼서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각자의 당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비례대표의 경우 탈당을 하면 의원직이 상실되는 만큼 출당 조치를 통해 의원직을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미화, 김윤 당선인이 민주당에 합류키를 하면서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대해서 공동교섭단체를 꾸미는 방안은 실현이 어려워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수단은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3명과 손을 잡는 것인데 차기 대권의 뜻이 있는 이준석 대표, 보수 진영을 의식해서 조 대표와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전국의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됩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는데 교수들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한 달이 지나면 병원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당장 사직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을 것으로 파악했지만 의대 교수 단체는 예정대로 오늘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밝혀 대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정부는 한 달이 되더라도 사직 효력이 일률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대학 교수들 중에서 사직서 자체를 제출한 사례가 많지 않고 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총장이나 이사장 등 임용권자의 수리가 없으면 사직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각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정작 대학 본부나 병원에는 전달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또 교수들로부터 받은 사직서를 비대위가 보관해 온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 같은 낙관적인 입장과는 달리 사직서를 낸 의대 교수들은 효력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을 떠나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고 주요 의대 교수들의 휴진 결정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부터 발효되는 사직 효력으로 인해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당부드린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중증 의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디 현장에 남아달라고 교수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와 어찌됐건 의사들이 환자를 버리고 떠난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의료 대란 사태가 하루빨리 진정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